근데 닦아 마쳤다라는 말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깨달음은 닦아 마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성품을 보는 거는, 제가 수신결 강의 첫 시간에 기억나세요? 마음은 형체가 없고 모양도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닦는다는 말 자체가 우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본래 닦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깨달음인데, 닦아 마쳤다라고 돈수를 해석하면 닦아 마칠 게 없는데 뭘 닦아 마치냐. 이 앞에 돈오를 빼도 되는데, 일단 이 수행하고 깨달음의 일을 보면, 이 깨달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요, 이거는 절대 세계에 대한, 이거는 그 뭐랬죠, 본분, 본체, 그 다음에 뭐 열반이라고 해도 되고 진여라고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깨달음은 뭘 깨닫느냐면.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건데, 여기는 이제 수행이니까 실천이죠. 그리고 이거는 현실 세속의 삶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계가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고 이거는 현상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 돈자는 빼도 되고, 깨달음과 요게 이제 핵심이 깨달음, 오와 수를 가지고 봤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반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제 본성의 세계, 성품을 본다 했을 때 성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그 깨닫는다라는 그 말이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절대계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는 인과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여기는 인과가 없어요. 이걸 본무인과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본무인과. 근데 여기는 상대적인 현상계의 세계는 항상 인과법이 따를 수밖에 없는 세계고, 당연히 여기는 인연이 작용을 하는 세계가 이 수행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앞에서 나왔던 이렇게 그 신통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에 대해서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거야말로 스스로 태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스스로가 비하해서 태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은요, 아까 이제 그 적었던 태굴심이라는 거하고 이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태굴심을 자굴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를 굴복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혹은 자비심이라고도 해. 자비라는 그 부처님이 대자대비 그때 말고 스스로를 비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비심.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만심이잖아요. 자만심, 아만심. 여기 신방변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자고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 혹은 자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경전에 보조국사의 정의결사문에 보면은 무슨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정의결사문에 보면은 이제 부자굴 부자시라는 말이 나와요. 부자굴 부자시. 수심지는 부자굴하고 부자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칠판이 보이나? 수심지는,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굴복시켜서도 되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를 너무 이제 이거는 스스로 우쭐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시자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자굴심이고, 이거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지 않고, 아니면은 조금 한번 약간의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완전히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나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내가 알 거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도노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 안다라는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이게 자시 혹은 자고 혹은 자만심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는데 그 둘 다 진정한 견성을 하는데, 일반을 증득하는 데는 둘 다 장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굴심을 가져도 되지 않고 자만심을 가져도 되지 않는다. 자시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된다라고 이제 부족선한 정액일사문이라는 다른 그 문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노돈수를 일단 최상근기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돈점을 얘기하는 것은 근기론하고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단은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광사하고 해인사에서 그 돈점 논쟁을 할 때도 이 근기론이 중간에 개입이 됐어요. 근기에 따라서 어떤 근기는 도노 점수가 맞고, 또 어떤 근기는 점수 도노가 맞고, 그리고 진짜 하근기는 점수 점오, 점수 점오, 점수 점오, 점점점 계속 닦으면서 조금씩 깨닫고 점수 점오도 있어요. 점수 점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판에 가서 활짝 깨닫는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육조단경을 성철 스님도 인용을 하면서 육조 해능대사 문화에서는 돈법을 얘기했지 점법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족선을 막 까버리는데, 사실은 육조단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그렇게 읽었을까? 나는 이제 좀 이상해서 육조단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육조단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육조단경에 그 해당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법 무돈점. 법은 돈점이 없는데 인, 유, 이둔이라는 말이 나와. 자, 법에는 돈과 점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법은 돈점이 없어요. 돈점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요 이자는 예리한, 샤프한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영리하고 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영리하고 둔한 게 있대요. 이게 바로 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과 둔한 사람이 사람한테는 이 상대적인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법은 원래는 돈과 점을 논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람에게는 영리함고 날카롭고 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돈점을 얘기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돈점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영리하고 둔한 근기의 차이 때문에 돈과 점을 얘기할 뿐이다라는 얘기로 오히려 해석하는 게 육조단경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요. 그러면은 법이 무돈점이라는 얘기는 깨달음의 세계는 사실은 돈오라는 말을 쓰지만 깨달음 앞에는 돈자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돈이라는 말 자체가 활짝, 문득, 몰록 이런 식으로 한글로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깨달음의 세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여기는 인가가 원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개념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는 세계가 열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노라는 말도 붙이면은 이거는 형용모순이 돼요, 사실. 그래서 법에는 돈점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돈점이 별로 없다. 그러면 돈오라고 했을 때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의 둔하고 예리한 인간들에게 쓸 때만 돈점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러면 돈점이란 말 자체가 두 개가 뭐예요?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인가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깨달음이라 하지만
그 깨닫고 나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깨달음의 상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말아요. 알기는 알았는데 아차 또 깜빡하고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습성대로 그대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그대로 한다라면은 아직도 완전히 습기가 남아있어서 없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해오다, 해오. 그냥 사량 분별해서 이치로만, 이론적으로만 알았는 것일 뿐이지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노라고 할 수 없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해요. 도노돈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서 해오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학자들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오지, 아르마리로 그냥 알았는 것이지, 진짜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수행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 정말 깨달았다면 수행할 것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노돈수설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 강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 보제국사 수신결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신통력하고 관계되는 얘기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도노하고 점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제 도노돈수가 최상의 근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활짝 깨닫는 것도 옛날부터 수행을 해오고 옛날에 깨달았던 내용을 점점점 익힌다라는 말이 이제 그 훈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수행을 계속 해오다가 보니까 이제 활짝 깨닫는 그런 시기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랫동안 도노해서 도노 점수를 해오다가 마지막에 확철대오라고 하는 이제 또 돈수를 한 번 더 하는, 도노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건 역시 먼저 깨닫고 나서 계속해서 수행을 해온 결과가 더 이상 닦을 게 없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노돈수라는 말은 이제 한번 활짝 깨달아서 딱 수행을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수행할 것조차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반야신경의 무지영무득이라는 이런 표현하고 연결시켜보면 도노돈수가 맞죠.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얻을 바도 없고 뭐 해야 할 바도 아무것도 없는 걸 돈수라고 표현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말로 번역하는 언어의 한계이기도 한데,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활짝 깨달아서 닦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닦아 마쳤다. 근데 닦아 마쳤다라는 말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깨달음은 닦아 마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성품을 보는 거는, 제가 수신결 강의 첫 시간에 기억나세요? 마음은 형체가 없고 모양도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닦는다는 말 자체가 허물이에요. 마음은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본래 닦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깨달음인데, 닦아 마쳤다라고 돈수를 해석하면 닦아 마칠 게 없는데 뭘 닦아 마치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조국사의 주장은, 일단 주장만 봅시다. 맞나 틀린나 논쟁이 어떻게 갔느냐는 다음에 보고, 그래서 이거 도노돈수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실제로는 깨닫고 난 다음에 계속 수행을 하다가 금성에 이르러서 결국은 도노를 한 거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그러면은 심지어는 부처님의 전생담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그렇다면 일체 성인이 도노와 점수를 하지 않은 성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성인들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지 않은 분이 없으며, 깨닫고 나서 이제 거기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가는 거죠. 그 닦음에 의하여 증득하신 것이다. 그 증득이란 말하고, 일단 여기는 요게 이제 보조국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본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을 계속하는 게 닦음이죠. 그 다음에 증득이란 말을 썼어요. 이렇게 되면은
도노보다 정득이 그 다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보조국사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제 보조국사는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도노고, 도노 한 다음에 점수를 계속 하고, 점수를 하다가 보면은 증득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증득인데, 증득을 다르게 표현하면 증오예요. 증오. 증오가 미워한다. 증오가 아니고, 이제, 증명한다는 깨달음을 확실하게 확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노돈수설을 주장하는 생철 스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조국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서 보조국사가 얘기하는 말은, 이거는 해오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점차로 닦아서 마지막에 증오하는 이것을 도노라고 하는 거지. 이건 이제 도노선수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보조국사는 앞에서 보조국사 말하는 도노는 진짜 도노가 아니고 이거는 해오일 뿐이다. 그 이치로 그냥 깨닫는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닦아서 드러나는 것. 도노전수설에서 말하는 보조국사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논리 구조가, 요 구절이 이제 비판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깨닫고, 뒤에 닦고, 돈오 후 점수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참차로 해서 증득은 완전히 이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삶 속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그걸 증득이라 그래요. 요런 구조로, 된다라고 보조국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신통변화는, 이제 신통변화가 다시 나와요. 질문이 신통변화였기 때문에.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고 점차로 익혀야 나타나는 것이지, 깨달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보조국사가 뭐예요? 자, 신통변화를 얘기하니까 미친 헛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사땡견에다 얘기를 해놔놓고, 그러면은 보조국사는 요 구조를 보면 뭐 같아요?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하여서 도노 점수를 계속 하다가 보면 뭐예요? 나중에 신통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통변화를 또 기대하고 자,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까? 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